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알령 플러스 관세 플러스 신입 모멘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이야기가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시장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에 움츠러들다 보니까 이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쪽이 어디냐 이렇게 되면서 이 엔터주 이야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엔터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걱정스러운 요인이죠. 중국의 한알령입니다. 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기대감에 좀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 엔터주들이 움직였을 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중국 쪽에서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중국 쪽에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엔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워낙 23년도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탓에 좀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실적도 기저 효과에 따라서 좀 잠잠했었는데 중국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을 안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지금 미중 간 갈등도 나와 있기도 하고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쉬운 게 콘텐츠라든지 혹은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혹은 문화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녀의 위상. 굉장히 큽니다. 걸어다니는 GDP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계 뭐 부동의 넘버원이라고 봐야죠. 넘버원이죠. 그녀가 이제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제의 가치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중국이 미중 간의 이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 꼴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중국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뭐 회동도 있기도 했고 관련했을 때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말에 왕이 부장이 또 내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장이 내한하기 전까지 기대감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엔터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상승의 첫 번째 요인도 중국 쪽에 대한 내수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23년 때 그때 랠리에서 첫 번째 하락 요인도 중국 쪽에서 공급 판매량이 안 나오면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뭐 스키즈라든지 에스파 이런 일군 아티스트들에서 중국 쪽에 대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인기가 조금 시들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K-팝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은 그때 산업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의 공구가 앨범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 한 50%에서 60%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쪽에서 꺾였던 앨범 판매량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들 23년 대비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고민했었던 중국 쪽에 대한 꺾인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 혹은 동남아 쪽에만 많이 주력을 했다면 예. 이제는 미국이 굉장히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주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중국에서도 문화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공연들도 활성화될 테고 엔터주가 여기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응당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엔터주가 이렇게 부각되는 건 앞서 제가 간단히 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엔터 자체 모멘텀보다 다른 외부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세 리스크의 회피처다.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피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관세라는 이슈에 대해서 아직 그에 대한 피해 섹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피해 예상 섹터이지 실제로 현재로서 피해를 받은 섹터가 많지는 않은데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를 접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엔터, 그러니까 K-팝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엔터 혹은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스파를 좋아하고 있는 친구한테 에스파가 요즘 활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뉴진스로 갈아타자. 네. 못 갈아탑니다. 절대 안 되죠. 못 갈아탑니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팬덤에 그분들에게 충성도가 있어요. 충성도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 혹은 미국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사실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서 주력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일본 혹은 중국 혹은 동남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모풍지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강달러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달러로 받고요. MD라든지 혹은 굿즈를 살 때에도 달러로 또 변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결국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엔터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주력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활동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좀 편차는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IP들이 다시 한번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월드 투어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플러스로 최근에 뭐 신인에 대한 아티스트들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탄탄히 실적에 대한 단단한 매출 성장을 까려는데 또 주력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에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겠고,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 회피처 무풍지대로서 부각되는 면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이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상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최근 SM이라는 기업이 예. 사실 엔터 쪽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예.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 하나가 S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SM이라는 기업이 그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파의 닝닝이라든지 닝닝도 예. 그렇고 뭐 NCT도 그렇고 엑소도 그렇고 중국인 멤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결국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SM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예. 네, 핑크 블러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핑크 블러드라는 게 네. 이제 SM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티스트들을 또 꾸준하게 좋아하는 경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 좋아하셨던 분들이 FX 예. 좋아하시고 FX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제 레드벨벳 좋아하시고 또 이제 에스파까지 넘어가는데 사실 SM의 색깔이 묻어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너무 최소 중박은 친다라는 기대가 나와 있어서 노선이 결국 명확하죠, 이쪽은 사실. 또 명확하게 남아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취향을 SM이 맞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취향을 SM에게 맞춘다라는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에스파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혹은 AI와의 결합 굉장히 조롱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때 뭐 이제 감을 많이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에스파 지금 인기 굉장히 많고요. 증명해냈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나올 예정인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굉장히 큰데 거기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신인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최근에 JYP가 신인 아티스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킥플립이라는 그룹을 내놨는데 예. 그 전까지 JYP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만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조금은 잠잠하게 움직이는 편.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하기 전까지의 변동성은 좀 괜찮을지다. 또 데뷔하게 되었을 때 네. 크게 모멘텀 혹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인 아티스트의 반응을 좀 확인해봐야 된다. 네, 반응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엔터주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대감은 좋은데 실제로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그때 초기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엔터도 그렇고 뭐 콘텐츠,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뷔 전까지의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기업이 디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어유가 최대 주주가 또 SM 그리고 예. 2대 주주가 JY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신인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디어유라는 기업 역시도 함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텐센트 쪽과 함께 디어유 버블 쪽에 대한 전략 제휴를 체결하게 됐고 로열티 수취 방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뭐 QQ뮤직만 하더라도 MAU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점들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드릴 종목 중에 가장 탑픽인 종목군이 디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어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기관과 연기금 투신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로선 디어유라는 기업이 탑픽 종목에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 주가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차트가 4만 원 라인대가 항상 이전 고점 라인대였다가 그러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뚫어내고 있는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4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이전 라인대에서의 고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예. 사실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도 61선 라인대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라인대를 또 1차적인 손절가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봐야 하는 종목이 하이브라는 기업인데, 사실 하이브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BTS 그 네. 하나만으로도 좀 충분히 설명되는 기업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진스라든지 인적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잡음이 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직면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번 하반기에 앞으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있어서 25년도 BTS 완전체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하이브라는 기업은 뚜렷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BTS 활동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1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내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이 맞닿아 있을 때 그때 접근하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YP 엔터인데 예. 최근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데이식스 같이 5년차 아티스트들이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특이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연차, 그러니까 킥플립이라든지 혹은 뭐 있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사실 엔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리스크, 노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JYP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을 키워내고 뽑을 때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많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많이 없는 회사죠. 네, 변수가 많이 없는 회사인 만큼 사실 뭐 IB라든지 혹은 기관들에 있어서도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들만 좀 명심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주 관련된 이야기 아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들까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해 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